그럴듯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JTBC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조희대 청문회 제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요구한 제출 자료들을 대법원이 딱 30분 남기고 불가. 안 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아, 진짜 너무 심합니다.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기록,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판 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참고 자료, 판결문 원본 싹 다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에서의 공정함을 전혀 추구하는 모양새를 두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도 사법부는 본인들이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심지어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조계 안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이 쓰는 코트넷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노행남 판사였나요? 그 네, 판사가 썼던 맞습니다. 글에 보면 예. 굉장히 그 국민을 깔보면서 무시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따라하라고 하는 그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따끔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에 하고 있는 행태들도 설사 판사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항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내고 소명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들 안 내도 된다. 우리는 그 입법사법 행정 권력 그 위에 있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냥 운명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행태인 게 예. 만약에 이게 예.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뭐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합시다. 아니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합시다. 그 판단을 또 누가 합니까? 법원 스스로가 법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은 누가 되는 것인가? 사법 권력이 만약에 부패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 국민의 위임받은 누군가는 철퇴, 이공을 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숙제를 남는 것이고 네. 결국은 이런 그 불충한 태도들이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설마 그래도 법원은 괜찮겠지. 검찰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바꾼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희대의 난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매우 심각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을 한다는 거죠, 김은지 기자님? 네, 우선은 뭐 카드를 뽑아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속도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압박 카드를 통해서 조희대 사퇴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뭐 네.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의 사퇴를 좀 요원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퇴 안 하겠죠. 법조 오래 하셔서 아시잖아요. 뭐 당연히 안 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사퇴를 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대의 언덕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낯짝 이분도 좀 상당히 두꺼운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떤 워딩을 하고 있냐? 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예.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뭐에 굴고 국민한테? 쉽게 청문회에 이제 민주당의 압박?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 야당에서 압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하지 말라고 응원군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번 사법 쿠데타를 보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판단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기득권을 혁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설마 했는데 그걸 다 보여준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함부로 취급하는가에 대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이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민 가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도 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가서 네. 수사 세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 설마 했던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시민분들이 이번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직후에 대법원이 했던 태도들을 보시면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 발로 나왔던 건 유일하게 판사 체포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헌재가 8대 0으로 결과를 낼 만큼의 위헌 위법한 소지가 있는 법조인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반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판사 체포 이야기 나오니까 겨우 입장 낸 정도였었고요. 네. 서부지법
뭐 폭동 관련해서 방금 속보로 이제 1심에서 징역형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래요? 나오긴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천대엽 이제 법원 네. 행정차장만 가가지고 처장만 가가지고는 현장을 갔죠. 돌아보는 네.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켜켜이 쌓여 있다가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아 정말 법원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정점을 찍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본다라고는 법원이 옥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세상에 법원을 때려부셨는데 대법원장이 아무 메시지를 안 내고 오히려 내란숙의 편에 서서 이 상황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윤 날리면 우리가 이 제거할게 소위 얘기하는 윤이 동시 제거론에 진짜 표징처럼 움직인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 왜냐면은 그 예. 조희대 그 대법원의 그런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다시 돌아봐도 시기적으로 너무 부적절했죠. 결국 그 영향을 가지고 대선 판도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길 가는 삼척 동자에게 물어보죠. 똑같은 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규명이라든가 진상 규명 같은 게 사후적으로 있어야 되고 결국은 사법부 스스로가 각성하고 뭔가 바뀌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메스를 대는 게 네. 불가피한 형국에 이르렀다,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1년 6월형이 실형이 떨어진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네. 피고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재판이 많죠. 예. 요즘 이게 순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처음 나온 첫 선고에서 이제 벌써 징역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